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대세과학학원 대표 강사 안유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원장님께서 어머님들이 과학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되게 기대되는 마음으로 오늘 왔는데요. 평소에 궁금하셨던 점들 다 해소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짧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요. 제 이름은 안유희이고요. 대세과학학원 삼성점에 이번에 이제 과학 대표 강사로 오게 되었고요. 우리 중학교 때 아이들 O2로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O2 출판하는 비상교육에서 이제 온라인 인터넷 강의도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등 1, 2, 3학년 그리고 고1 통합과학, 그다음에 이제 고2 화학까지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치 반포 쪽에서도 과학 강의를 쭉 했었고요. 판다라고 해서 아이들 이제 사진 찍으면 답변이 올라오는 그런 어플이 있어요. 네, 그 판다에서 이제 라이브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통합과학은 대표 강사로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 이제 인강 사이트 사진이고요. 22년, 23년 주요 성과만 좀 적어봤는데요. 제가 통합과학은 과학 중점학교, 외고 등등등 여러 가지 학교를 다뤄봤어요. 과학 중점학교 같은 경우는 정말 고난이도로 출제가 되면은 30점씩 원점수가 떨어져도 등급이 유지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이제 고난이도 중에서도 단독 전교 1등 배출했고요. 네, 한성과학부도 작년에는 이제 한 명 보냈었고, 그리고 이제 통합과학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통합과학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문이과 통합으로 모든 전교생 1학년들이 공부하는 과목이 통합과학이고요. 통합과학은 크게 4개의 대단원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자료에 보시면 1, 2, 3, 4 대단원, 4단원의 이제 그 커리큘럼을 좀 적어놨고요. 빨간색으로 박스를 해 놓은 부분이 이제 킬러 파트를 이제 제가 체크를 해 놓은 거예요. 첫 번째 보시면 첫 단원부터 아이들이 좀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이라는 걸 공부하게 되는데 이게 빅뱅 우주론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구과학 느낌이 확 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빅뱅이 일어나서 물질이 생성된다. 이거부터 공부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물질이 생성되려면 가장 작은 입자부터 생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화학 파트예요. 그래서 지구과학을 공부하는 것 같은데 화학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빅뱅 우주론의 이제 증거를 공부하려면 또 이제 스펙트럼을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또 파동이거든요. 그러면 또 물리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딱 시작을 했는데 지구과학 배우는 것 같았는데 물리도 필요하고 화학도 필요하니까 이게 좀 혼란스럽다. 이렇게 좀 반응이 많이 나오고요. 그런 점에서 물화생지가 다 통합되어 있는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경향이 계속 이어지지는 않고요. 처음에 한 1, 2단원 정도만 통합이 되다가 그 다음부터는 화학은 화학, 생명은 생명, 물리는 물리 좀 이제 분산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흐름을 좀 잘 잡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영역별로 공부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킬러 파트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사실 물리랑 화학이에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제 화학 파트 나올 거고요. 물리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생명화학이 섞여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3, 4단원에서는 이제 화학 파트, 물리 파트가 다시 한번 킬러 파트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학교별로 다르지만 또 매년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이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처음부터 나가는 게 아니라 학교별로 물리 조금, 화학 조금, 생명 조금, 지구과학 조금 이렇게 되기 때문에 1, 2단원에서만 이제 1학기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학교마다 좀 다르게 진행이 된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합과학 이제 준비할 때 예비고일 어머님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중학교 때도 과학이 어려웠는데 고1 때는 얼마나 더 어렵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고요. 우리 아이는 중학교 때 잘 했는데 통합과학이라고 그렇게 다르냐, 이렇게 선행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드리면 통합과학은 쉽지는 않습니다. 네, 어려운데요.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절대적인 시간이 확보가 돼야 돼요. 중학교 때랑 좀 다른 게 중학교 때는 저한테 한 일주일, 2주일만 주셔도 제가 공장식으로 열화 이렇게 이제 쏟아 넣어서 점수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 아이의 내공은 얕지만 점수는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고1부터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내공 있게 공부를 해줘야 점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3월에 시작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사실 3월에 들어가면 과학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국영 시험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과학을 시작한다? 근데 통합과학은 굉장히 문제가 까다롭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리를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디테일을 높여야지만 이제 시험 점수가 나오는데 원리가 제대로 내공이 없는데 디테일까지 챙기기에는 이 절대적인 시간 싸움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 플러 파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응용을 할 수 있는 내공 정도는 방학 때 만들어 주셔야 디테일까지 챙겨서 내신 점수를 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모의고사 형식으로 출제가 되는데 그게 이제 기역, 니은, 디귿 중에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기역, 니은 같기도 하고 기역, 니은, 디귿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다 있어요. 정답에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씩 틀리게 되는데 또 한 문제가 뭐 3.8점, 4.1점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그거 하나 틀리면 등급 하나씩 갈리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학교 때 우리 아이는 꽤 잘했고 A 등급 계속 나왔다 했어도 첫 시험 보시고 너무 충격받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이 이제 고1 첫 시험을 보고 오면 아는 내용인데 틀렸다라는 그냥 그런 기분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시중 교재에 나오는 정도로는 공부를 했는데 시험에는 다른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 이제 광합성을 저희가 다루는 파트가 있어요. 광합성은 초등학교 때도 배우고 중학교 2학년 때도 배우기 때문에 아이들이 광합성을 모른다는 생각을 안 해요, 자기들이. 또 당연히 뭐 이산화탄소랑 물을 가지고 포도당을 합성했다 정도는 다 알거든요. 그리고 포도당 화학식도 막 외웠어요. 포도당 화학식 복잡한데 다 외워가지고 화학 반응식도 써서 이제 딱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광합성 관련해서 무기물을 합성해서 유기물을 만든다. 이런 표현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는 광합성을 알지만. 네,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전환시켰다. 이런 표현들을 아이들이 자기가 어디까지 공부해서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메타인지가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교육계에서는 메타인지라는 말이 유행처럼 돌았었는데요. 아이들이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스스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부분을 채워야 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문제는 내가 어디까지 수준을 높여야 되는지 감을 못 잡아요. 예비고일은. 그 부분에 대해서 코칭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주 시험을 볼 때 특히 힘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일부러 어렵게. 그럼 아이들이 이거는 이 정도 수준까지 가야 안다고 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느낌을 줘야지 내신 대비가 효율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어머님들께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신 시험의 구성을 보시면 중학교 개념이 기초예요. 그리고 고1 교과과정, 그리고 특정 학교에 따라서 고1 통합과학 그 내신 시험은 절대 고1 교과과정에서만 나오지가 않아요. 고2 것도 나오고 최근에 어떤 여기 근처 학교는 고3 수능 킬러 문제가 7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생2에서. 생2는 고3 거거든요. 근데 그게 수능 문제가 7문제가 내신 시험에 출제될 수 있을 정도로 학교마다 다 다르고 이제 내려면은 고2, 고3 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근데 시중 교재에는 이제 고1 내용만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추가로 학습을 안 하면 내신을 따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 보시면 제가 이 문제집의 한 부분을 따온 건데요. 이거는 완자 기출 픽이라는 문제집이에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 문제집에서 조금 어렵게 내는 학교들은 이 문제집에서 출제되는 경향이 너무 많이 포착돼가지고 예비고일은 필수적으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집인데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어머니도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힘듭니다. 생각보다. 어떤 거냐면 붉은 덮을 곳에 넣는데요. 그러면 이제 색깔이 검은색으로 변하는데 그 검은색으로 변한 물질을 촛불꽃으로 넣었다. 이게 끝이거든요. 주어진 거는. 그럼 이제 애들이 이걸 보고 불이 화학식을 써서 겉불꽃에 넣었으니까 연소 반응이 일어났을 테니까 산소랑 만나서 산화구리가 돼서 검은색이 되었겠지. 이거를 이제 알고 화학 반응식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산화됐고 뭐가 환원됐는지를 다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검은색 물질이 뭔지도 안 알려줘놓고 촛불꽃에 넣는데요. 그러면은 촛불꽃은 온도도 낮고 탄소 공급도 안 되니까 양초가 불완전 연소를 해서 일산화탄소를 만들겠지? 그럼 이 일산화탄소랑 또 반응해서 새로운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난다. 이거를 애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일단 문제는 뭐냐면 탄소 화학식을 못 써요. 탄소를 O로 써요. O로. O는 산소 원소 기호인데
산소는 O2라고 써야 되거든요. 일단 화학식 자체를 못 써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화학식은 중2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중2 내용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화학식 자체를 못 쓰고 화학 반응식을 쓰는 건 또 중3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고1 통합과학에서 중2, 중3 내용을 방학 때 보는 거는 그냥 그 심화 공부가 아니라 사실은 필수인 거죠. 중2, 중3 내용이 안 되면 고1 교과 과정에서 아무리 산학환원을 잘 배워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과학은 연계되는 중2, 중3의 물리, 화학 내용은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고1 교과 과정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뭐 드라이 아이스에 마그네슘 가루를 넣었다 이렇게 주면은 흰색 가루, 검은색 가루가 나왔다 뭐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아이들이 알아서 화학식을 쓰고 화학 반응식을 쓰고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해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좀 보여드리려고 자세히 좀 써놨는데요. 중2 내용, 중3 내용, 그리고 고1 내용까지 되고요. 제가 지금은 이제 고1 내용까지만 가져왔는데 사실 아까 보여드린 산화환원, 중화반응은 고2 화학원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화학원 심화로 이제 확장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도 수업을 할 때 고2 화학원에서 가르치는 공식들을 좀 쓰거든요. 그럼 이제 어머님들 입장에서 우리 아이 어차피 문과 갈 건데 화학을 선택 안 할 건데 굳이 그런 화원에서 가르치는 공식까지 배워야 되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 공식 하나만 알면 굉장히 이제 고1 수준의 킬러 문제가 쉽게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문과 학생들도 킬러 문제를 쉽게 다루려면은 고2 내용에 필요한 부분은 발췌해서 공부를 해주면 훨씬 쉽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킬러 파트에 대한 대비, 즉 물리, 화학에 대한 대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중등 개념은 그냥 필수입니다. 중등 개념이 안 돼 있으면 아예 고1 교과 과정 따라갈 수가 없고 고1 시중 교재를 사봐도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이건 이제 또 아이들 어려워하는 전기인데요. 뭐 전자기유로 관련된 전력 생산 부분이 또 가장 큰 킬러 파트인데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장에 대한 내용 추가 또 2학년 때 공부를 했고요. 이거를 이제 뭐 전력에 대한 수송 얘기를 하려고 해도 뭐 우선은 이제 전류를 몰라요. 전류도 모르고 이제 전류 기호 단위 이런 거 중2 때 했던 거 이제 기억이 안 나니까 그런 부분부터 다시 학습을 해서 고1 교과 과정까지 그리고 이제 내신 때는 고2 내용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더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이번 1월 10일에 개강을 해서 이제 16차 시로 구성을 했는데요. 구성한 단원을 보시면은 보통 다 물리화학으로 구성을 했어요. 사실 생명이나 지구과학 파트는 이제 3월에 내신 그 시험 범위에 맞게 그때 진행해도 늦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물리랑 화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2, 중3 내용이 뒷받침이 돼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첫 단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물리, 화학, 지구과학이 섞여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좀 구성을 했고요. 보시면 자체 교환, 자체 교재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중 교재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을 제가 따로 이 기획을 해서 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 관련해서도 죄송합니다. 네, 감기 걸려가지고 네, 교재 관련해서도 시중 교재를 이제 보시면 막 날개에 있는 조그마한 글씨들까지도 다 이제 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시중 교재를 제가 거의 다 봤고 다 보기도 했고 제 교재도 있는데 보면은 완벽한 교재가 없어요. 이 교재는 요게 조금 아쉽고 이 교재는 요게 조금 아쉽고 그래서 시중 교재를 보실 때에는 항상 이제 여러 권을 해서 이 날개 있는 내용까지 다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공부를 꼼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저희 이제 수업 운영에 대한 내용인데요. 완벽한 교재는 없다라고 적어놨는데요. 교재를 너무 믿으시면 안 되고요. 교재를 사주실 때도 다양하게 다 볼 수 있는 교재로 좀 마련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대세학원 재원생 어머니 지금 다 아시겠지만 이제 영상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메타인지 학습법. 어디까지 알아야 하는가, 내가 얼만큼 아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들을 다 마련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매주 이제 테스트를 보는데 아이들이 테스트 보면 너무 힘들어할 것 같지만 이게 또 하다 보면은 즐기게 됩니다, 아이들이. 네, 하다 보면 이게 어려운 것만 같았는데 하니까 되네, 이런 즐거움,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게 잘 하고 있는 편이고요.
세 번째는 저희 스터디 매니저님이 계셔가지고 우리 아이들 이제 모아놓은 단톡방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저희 뭘 배웠고 다음 주 테스트 뭐 볼 건지 그리고 동기부여될 수 있는 글들 이제 보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열심히 아무리 수업을 준비해도 아이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이게 전혀 성과가 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수업을 훌륭한 고퀄리티 수업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공부하고자 하게 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강사의 중요한 역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도울 수 있도록 마인드 코칭 같이 하고 있고요. 1월 10일 개강으로 1시간 반 수업이고요. 10월부터 시작해서 수금, 화목, 월수금, 화목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반이고 교재는 오투랑 제 거 이제 자체 교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따로 마련되는 활동지, 프린트들, 자체 교환들 가지고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근자열 원자래라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면 멀리서도 사람이 찾아온다라는 뜻인데요. 저를 찾아주신 학생분들과 학부모님들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수업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